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개는 임대 수입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임대인들의 수익 구조를 한 가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일단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죠. 너무 아깝습니다. 그 귀한 돈을 네. 아니 사람도 일을 하는데 돈이 일을 하게 해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단파TV의 케빈입니다. 자, 옆에는 네, 저는 영종도 스카이 애비뉴에서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안경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행복재무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는 오영일 센터장입니다. 자, 지난 부동산 상가편에서 리뷰를 간단하게 짚고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갈 텐데요. 앞으로 이제 임대인들이 되실 그 수분양자님들께서 알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자리에 10만 유튜버 거장 10만 유튜버 오영희 센터장님이 또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해주셔서 전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에베뉴의 영종도 부동산의 또 메커니즘 안경석 본부장님이 함께 해주셨고요. 상가편에 이어서 또 참석하게 되셨는데 스카이 에베뉴 산모부장 안경석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그 상가 분양에 대한 흐름을 조금 짚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임대인들이 어떤 수익을 창출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투자를 하실 때 이 상가나 모든 부동산은 그러니까 입지가 모든 걸 좌우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입지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을 투여해서 시간을 잘 맞춰서 투자하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서 세 번째는 이제 파이낸스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금융 계획을 잘 짜서 활용을 하는지가 주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다들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는 이렇게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뭐 적정한 금액의 이제 보증금과 적당한 임대료를 잘 받는 게 관건입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수익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임대 보증금, 네. 두 번째는 월 임대료. 그래서 이제 임대료를 잘 받는 것도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좋은 입지에 좋은 상가들은 임대료가 잘 나올 테고, 그래서 첫 번째 그 입지를 잘 선정하는 게 최고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본부장님 보증금을 수령하신 임대인들은 어디에 주로 활용하시나요? 뭐 주로 이제 주부나 이제 노인 연령층에 계신 이런 분들은 그 보증금도 이렇게 일단은 빚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보통은 뭐 통장에 그대로 잠을 재워 두시는 경우도 있고, 네. 조금 이제 젊은 층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출 부분을 일정 부분 상환을 해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최근에는 중간에 이렇게 대출한 금액을 뭐 상환을 한다든지 이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또 붙겠죠. 네. 그래서 대출 이자를 줄이는 부분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고, 네. 또 뭐 이렇게 계층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냥 통장에 그대로 잠을 재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임대인들이 단순히 월세 수입만으로 바라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케빈이 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개는 임대 수입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임대인들의 수익 구조를 한 가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이 부분은 바로 부동산 담보 대출 투자에 집중을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영희 센터장님께서 간단히 짚어주시고 부동산 임대인들이 왜 부담대를 활용하시면 좋은지 전격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보증금을 받으면 네. 보통은 대출 상환을 하는데 쓰시거나 네. 아니면 잠을 재우시거나 두 가지 형태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네. 일단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죠. 너무 아깝습니다. 그 귀한 돈을 네. 아니 사람도 일을 하는데 돈이 일을 하게 해야죠. 근데 이게 돈이라는 게 있으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에 따라서 네. 내가 행동 패턴이 바뀌는 거잖아요. 마치 네, 그렇죠. 요리 재료처럼 똑같은 요리 재료도 그 호텔 셰프가 잡으면 네. 정말 맛있는 요리가 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잡으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돈이라는 게 있을 때 네. 활용 방법을 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받고 나면은 저희는 고객분들께 부동산 담보 대출로 이렇게 권해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에게 네. 사실상 무이자 대출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죠. 그걸 그냥 갖고 있어 본들 나한테 생기는 이득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 게 부담대인데 네. 이 부담대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임차 보증금도 내 부동산을 담보로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는 무이자로 받아서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대신 그냥 빌려주면 위험하니까 네. 또 부동산은 담보로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 나도 내 부동산을 그 담보로 해서 무이자 대출을 받은 거고 나는 남에게 빌려주면서 부동산 담보를 잡으면서 이자를 받는 구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돈 넣고 돈 먹기 같은 그런 느낌, 돈놀이처럼도 보일 수 있는데 예. 어찌 보면 이게 금융의 기초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볼 네, 수가 있다는 맞습니다. 점이네요. 네. 그럼 부담대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담보 물건일 것 같고요. 네. 어떤 담보냐에 따라서 안정성이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구나 좀 손쉽게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파트거든요. 그 아파트도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는데 네. 사실상 서울 아파트나 경기도 아파트는 좀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담보는 서울 경기 지역에 아파트를 한다. 그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최소 투자 금액은 저희 3천만 원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부터요. 마음 네. 같아서야 뭐 만 원도 하고 싶고 10만 원도 하고 싶지만 이게 또 고객분들께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해당 물건에 대해서 질권 설정이라는 걸 해드리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무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최소 금액은 3천만 원부터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기간은 무조건 1년입니다. 1년으로 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뭐 불패다 뭐 이런 말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정이라는 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부동산에서의 조정은 금융시장은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지만 부동산은 그렇게 빨리 급변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1년 정도 기간이면은 우리가 이 대출을 연장해 줄지 말지에 대해서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네네. 때문에 1년 단위로 진행이 된다. 근데 가끔씩 이런 건 있습니다. 네. 내가 돈을 빌려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돈 쓸 때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돈 빼주면 안 되냐?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에 나간 거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그분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희에게는 없다는 거죠. 대신에 우리 중도 상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뭐 3개월 후에 뭐 6개월 후에 그분이 상환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때 중도 상환을 하시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고객분들께 다 챙겨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수익률, 이자 네. 부분일 텐데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세전 이자 받으시는 게 8%입니다. 8%. 굉장히 높죠. 예. 네, 세전 8%고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세전 10%입니다. 10%. 우리가 세전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거든요. 세후죠. 그렇죠. 예. 세금 떼고 내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오느냐 이게 네.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세금은 은행에서 떼는 이자소득세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 그래서 27.5%가 세금으로 공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원천징수 세금 내고 고객분들께 이자를 드리는 건데 그럼 1순위가 세전 8인데 세후로 하면 5.8이 됩니다. 네. 그리고 2순위 같은 경우에는 10인데 10%인데 7.25%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1억을 투자하신 분이 1순위다. 네. 그러면 세금 제외하고 48만 원 얼마니까 약 50만 원 정도가 매달 이자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2순위로 하신 경우에는 60만 원 정도가 매달 이자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이게 표면상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도 비교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신 게 네. 그냥 간단한 예시로 이제 3천만 원부터니까 좀 보증금으로 네. 활용했다고 가정했을 네. 때 3천만 원 보통 은행 융자가 몇 프로 정도? 보통 한 2.5, 3% 초반 예. 이러지 않을까요? 그 2.5%에 대해서 이제 원금을 상환해서 조금 더 줄이는 것보다는 그렇죠. 투자를 하셔서 5.8% 세후 5.8%로 실이자 수익을 또 챙겨 가시는 게 네. 분양자 입장에서 굉장히 굉장히 좋은 거죠. 아. 2000년 중반에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일본의 금리가 워낙 낮잖아요. 네. 1%대, 0%대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1%의 대출을 받아옵니다. 근데 한국은 은행 이자가 3%인 거예요. 네. 그럼 1%에 받아서 3%에 넣으면은 2%가 남네? 'Cause you are my girl.